캘리포니아에서 20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세금 떼고 의료보험 떼고 국민연금 401k 떼고 그러면은 반이나 뭐고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대로 캘리포니아에 가서 산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거기 가서 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어스틴 현이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캘리포니아 쪽에 잡 오퍼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 이제 인터뷰하고 뭐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렸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번에도 역시 우연한 기회에 캘리포니아 똑같은 이제 산호세 쪽에 있는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보고 제 레주메를 넣었고 그쪽에서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를 봤는데 뭐 괜찮았어요. 잘 본 것 같고 두 번째 인터뷰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를 보기로 했는데 아니 무슨 인터뷰를 6명이나 되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보자는 거예요. 하긴 뭐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회사에 이제 한번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기차 때문에 이제 밤마다 인터뷰를 해서 한 6번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자. 비행기표 다 줄게. 와라 이러더라고. 하루 8시간을 풀러. 그래서 미국 회사는 인터뷰 빡시게 본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뭐 3시간이고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노는 사람이 아닌데 3시간을 연속으로 내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겠냐, 뭐 하루에 1시간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캘리포니아랑 여기랑 2시간 시차가 나니까 제가 오후에 퇴근을 한 시간이라도 거기는 아직 퇴근을 안 한 시간이니까 이제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인터뷰를 봤어요. 3시간 보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맥주 2병 원샷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At first time, I wanted to be a very high-level engineer in the narrow area, but I think now it's too narrow. So I want to see the bigger picture and bigger, the. 그래서 인터뷰를 잘 받고 그쪽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잡 오퍼가 날라왔어요. 잡 오퍼를 딱 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현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저는 다른 의도 전혀 없고요. 저는 거기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고 혹시 또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퍼를 받았는데 샐러리를 제가 정확하게 까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게 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특히 고민하냐면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여기와 거기의 집값은 3배? 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1.5밀리언? 2밀리언, 2밀리언 정도는 줘야 그래도 한 좀 집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콘도에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택에 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제 기준에 2,500 스퀘어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저는 그래도 조금 제가 바라는 정도의 수준이 거긴데, 제가 이제 진로 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뭐 거의 뭐 2밀리언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군도 좋고, 제가 말한 포틀랜드에서 집 고를 때 학군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 집을 팔고 거기 가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뭐 돈이 빠나지 뭐 돈이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요? 집 팔고 거기 집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했듯이 3배, 4배가 되면 묶고 더블로 가, 이게 묶고 3배, 4배로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최소한 저희 집 파는 거에다가 1밀리언 정도는 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모기지가 있단 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근데 거기다가 밀리언을 더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산다고요. 그럼 이 밀리언에 대한 원금과 이자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돈이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월급에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중인데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제 소비 수준에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밀리언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30년 대출로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30년이면은 밀리언 나누기 30년이면은 1년에 33,000불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자가 지금 3%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년에 그것도 한 3만 불 되죠. 그럼 두 개 합하면 3만 3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언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6만 3천 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주머니에서 6만 3천 불을 1년에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을 해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연봉에서 6만 3천은 더 받아야 지금처럼 산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물가가 집값 말고 물가도 여기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받고 있는 거에서 6만 3천 그 이상을 더 준다. 그러면은 본전으로 간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제가 받은 오퍼가 그 정도였어요. 뭐 그거 조금 못 미치는 약간 뭐 그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받는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더 많이 받지만 그렇지만 누리고 사는 거는 지금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썼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과 이게 차이가 좀 얼마 안 나면은 뭐 2, 3만 불, 뭐 만 불, 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좀 협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법 차이가 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I'm sorry 이러고 메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냥 바로 메일도 없이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마음에 안 드느냐. 그래서 왜 좀 협상을 해보자. 내한테 조금 룸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협상하자는 말조차도 안 꺼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래도 뭐 말해봐 얼만데.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얘기했더니 sorry 그러더라고. good luck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빠이빠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그렇게 됐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포틀랜드에 와서 인텔이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와 기분이 요즘은 속된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그런 거였어요. 막 회사를 들어갔는데 첫날 회사를 딱 문을 열라고 잡으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느낌이 와 이걸 잡고 여는 순간 이 안에 전부 미국 사람밖에 없다. 당연히 미국 사람밖에 없지 뭐. 미국 사람밖에 없다. 다 영어로만 무조건 해. 무조건 이제는 영어로 이야기해야 돼. 나랑 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밀려오더라고 이제. 와 이게 막 쫄았죠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이게 내 주변에 다 미국 사람이야. 다 이제 다 영어로 이야기해. 와 내가 이 글로벌 레벨로 올라섰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텔과 일을 하려고 인텔 배지를 받았어요. 와 내가 인텔 배지를 받았구나. 인텔. 그래서 이 인텔 인사이드 로고 있고. 그래서 인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그 S전자 출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에 좀 이렇게 한국 문화도 그렇듯이 좀 경직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일하고 라인 들어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이고 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그게 다인데 좀 자연스럽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여기서 졸기도 하고 모자 집에서 자기도 하고 랩탑 여기다 올려놓고 이러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와, 미국이구나. 역시 인텔이구나. 막 이런 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 내 인생이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고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끝일까 과연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나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딱 닫아놓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뭐 미국을 떠나고 싶진 않고 아직은 미국 내에서 다른 주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스틴까지 오게 됐던 거고 뭐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 이제 온 지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못 가라는 법 있나요? 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디 짭 이렇게 오퍼링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요번 또 캘리포니아 건 또 물 건너 갔고 사실상 제가 캘리포니아는 죄송합니다만은 고려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뭐 그쪽에 워낙에 근데 그 제가 종사하는 그런 업종의 회사들이 너무 많고 실리콘밸리가 아직은 건재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오프닝이 나고 있어서 조금 지원은 해보고 있긴 한데 거기 물가가 좀 너무 비싸서 저는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뭐 버지니아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뉴욕은 또 너무 춥고 막 이래서 좀 사람 많고 그래서 좀 싫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혹시 또 뭐 좋은 소식 있으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어스틴에서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 가려워. 영상 보면서 계속 제 코가 빨개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알러지 처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 코가 가려고 되게 막 죽을 것 같아.